안녕하세요. 성장 단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입니다. 이 책은 끌어당김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느낌, 감정,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고생을 할까? 왜 모든 사람이 풍족하고 즐거우며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는 걸까? 우리는 더 많은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수백만 권의 긍정적인 자기계발 서적을 읽는다. 하지만 그런 책에 정말로 풍족하고 즐거운 삶의 비밀이 있다면 왜 계속해서 새로운 책을 사고 있는가? 물론 이 교묘한 좋은 삶이라는 열쇠에 다가간 책은 몇 권 있었지만 진정한 승자는 없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 책은 맞지 않는구나 라고 합리화한다. 그리고 다른 책을 읽어볼까로 넘어가다가 또 다음 책으로 넘어가게 된다. 일상의 권태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곳이든 찾아본다. 그렇지만 절대 다수는 여전히 찾고 있다. 왜? 어째서? 우리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간단한 비밀을 배우지 못한 것일까? 어째서 우리는 아직도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미친 개처럼 날뛰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가장 깊숙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열쇠는 삶 자체만큼 근본적인 것인데도 말이다. 우리는 모두 엄청 똑똑한데도 우리 삶은 이다지도 힘들다는 것이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양자를 쪼개고 달로 날아갈 줄 알고 이렇게 지능적인데도 우리는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것이 인간적인 한계일까? 그렇지만 인간의 한계란 신화이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든 마음대로 이끌어 나갈 신성한 능력이 있다. 마음대로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사고할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 설파하는 수많은 책은 왜 여태까지 우리를 이 지경에서 구해주지 못했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모든 책들이 삶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놓쳤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느낌으로 창조한다. 생각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는 억지로 애를 쓰거나 마음을 통제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지에 달려있다. 같은 것끼리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절대적이다. 이는 개인의 성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 우주에 적용되는 이 법칙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그저 이 법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최근까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모든 성공과 실패 뒤에는 이 법칙이 존재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한다.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 풍족과 건강, 안전, 그리고 행복을 원하는가? 우리의 느낌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간단한 몇 가지만 배우면 된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열릴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로 만들어졌다. 당신과 나, 돌덩이, 탁자, 풀잎,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이다. 에너지는 실제로 파동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진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과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말이다. 당신이 볼 수 있든 없든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그 때문에 모든 것은 진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순수하고 끊임없이 고동치며 흘러가는 에너지이다. 모두 다 같은 하나의 에너지이지만 각각 다르게 진동한다.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어떤 에너지는 높은 주파수로 높은 음처럼 빠르게 진동하고 어떤 에너지는 낮은 음처럼 낮은 주파수로 진동한다. 그렇지만 악기의 소리와 다르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는 강렬한 감정으로부터 만들어져 강력한 전자기장의 파형 에너지를 형성한다. 이는 우리를 매우 강력하지만 불완전하게 걸어다니는 자석으로 만든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이 왜 평생 고생하고 사는지 알고 싶다면 상관이 있다. 삶을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다면 당신은 이 사실에 아주 상관할 필요가 있다. 고주파의 기쁨이든 저주파의 염려이든 우리가 매 순간 진동을 통해 내보내는 것을 동시에 끌어당긴다. 우리가 자석이다. 진동의 시작이자 원인이다. 마음에 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만들어냈다. 우리는 살과 피로 이루어졌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에너지, 바로 자기력 에너지를 지녔다. 즉 우리는 살아 숨쉬는 자석이란 뜻이다. 당신의 실체는 걸어다니는 자석이다.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고등사고력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각에서 오는 느낌으로 현실에서 자력을 통해 끌어올 수 있는 전자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다. 우리는 느끼는 것을 끌어당긴다. 그리고 그 느낌은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발생해서 즉각적인 전자기적 연결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 반응으로 일들이 일어나거나 성사되고 틀어지거나 좌절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의 느낌은 전자기 파장을 띈다. 행복감의 높은 진동은 행복감의 높은 진동 상황을 이끌어낸다. 그저 그런 낮은 진동은 그저 그런 낮은 진동의 상황을 이끌어낸다. 톤이라는 사람과 진저라는 사람, 그리고 나는 몇 년에 걸쳐 다양한 수준의 경제적인 혼란을 경험했다. 요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매달 점점 더 허덕이게 되었다. 얼마나 부족한지에 집중할 때마다 점점 더 부정적인 에너지가 늘어났고 더 적은 소득을 거들고 더 많은 빚을 끌어당기게 되었다. 가지지 못한 데 느낌을 집중할수록 같은 종류의 것을 우리의 현실로 끌어당기고 있었고, 이는 지난달보다 더 큰 문제와 더 골치 아픈 상황을 만들어냈다. 다시 말해 낮은 진동을 느끼기와 내보내기를 멈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바닥을 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느낌으로 집중하는 것을 얻게 된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즐기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염려와 걱정, 고민과 같이 진정으로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것도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주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역학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우리가 자기를 띈 느낌을 보내면 우주는 이에 맞추어 대답한다. 우리가 한 결심이나 다짐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의 느낌으로부터 오는 진동에 반응할 뿐이다. 해고당하든지 지하철을 놓치든지 자동차 키를 잃어버리든지 신경 쓰지 않고 마냥 행복해하는 바보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내보낸 것을 얻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이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는지에 약간의 신경을 써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거부하지 않는 한 그 이상 주어질 것이다.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한다고 그것도 주어질 것이다. 요금 고지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요금 고지서를 받고 얼마나 싫은지를 두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고 가정하자. 그 생각 하나하나가 당신의 머릿속에 나타난 시점부터 독특한 진동을 파생시키며 동일한 진동을 가진 다른 비슷한 생각들을 찾아낸다. 비슷한 감정의 세계를 가진 생각이 모이면 서로 함께 진동하며 더 강력하고 빠른 주파수를 만들어낸다. 처음에는 고지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의 작은 생각을 줄 뿐인데 이 고지서 생각을 할 때마다 전에도 했던 생각이 합쳐져서 점점 더 크고 강력한 걱정을 하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점점 더 크고 강력한 우울의 사고가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근처 다른 사람에게서 동일한 주파수로 모든 우울한 생각 덩어리를 끌어들인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감정을 바꾸지 않는 한 서로 맞는 주파수의 공포와 불안감이 하나가 되어 당신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상황은 더 엉망이 된다. 처음보다도 더 늘어난 요금과 그 고지서들, 그리고 그 문제가 되었던 돈 문제와 별개로 불화가 생기는 일이 잦아질 것이다. 당신이 가진 끌어당기는 자석은 감정적으로 강력한 부정적인 진동에 강력하게 반응해 그 진동을 바꿀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쓰레기를 끌어올 것이다. 진동을 바꾸고 나면 부메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좀 더 긍정적인 예를 들어볼까 한다. 새로운 자동차는 어떤가? 원하는 자동차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왜 아직도 그 자동차를 못 가졌는지, 아니면 비싼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대로 얻게 된다. 바로 가지지 못하는 자동차로 말이다. 그게 바로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증거네요. 몇 년 동안 돈을 더 갖고 싶었는데 아직도 없다고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 바로 그렇다. 먼저 돈을 원한다고 했지만 바로 돈이 없음에 집중했다. 우리 중 99.9%가 똑같다. 집중하는 것을 얻는다.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점점 더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한 주파수의 진동을 통해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순수하고 간단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떤 대상을 미약하게라도 느낌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실제 삶에서 그것은 점점 더 커지고 강력해진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인지
아니면 원하지만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인지 관계없이 말이다. 건강을 원해 항상 건강한 상태를 떠올리고 느낀다면 건강하게 될 것이다. 아프고 싶지 않아 아픈 상태를 자주 느끼고 생각한다면 건강을 잃게 될 것이다. 아픔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새 집을 원하며 그 집에 사는 자신의 모습을 자주 느껴본다면 그 집을 얻게 된다. 그렇지만 지금 사는 집에서 나가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면 한동안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무언가를 충분히 오래 생각하고 느낀다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그것이 현실이 된다. 우리가 살면서 얻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에 따라 생기지 않는다. 오로지 우리가 어떻게 진동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즉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는 것이다. 느낌이 곧 끌어당김이다. 이것이 바로 각종 자기계발서와 수많은 강사가 강연으로 전하기를 원했지만 미처 완성하지 못한 메시지이다. 여기에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 그 이상을 의식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게 보장하는 4단계가 있다. 1단계,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2단계, 원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3단계, 원하는 것의 느낌에 집중한다. 4단계,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인다. 이게 전부이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모든 부분이 마법처럼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매일 보고 경험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챕터 1을 일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책의 내용이 또 마음에 드셨다면 직접 사서 읽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드린 부분을 들으시면서 또 여러 생각들이 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의 저자는 책에서는 실제로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한테 일어난 모든 일은 내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끌어당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느낌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이 책 전체를 읽다 보면 어떤 느낌으로 또 어떤 맥락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읽어드렸을 때에는 저조차도 완전히 납득된 부분이 아니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게 또 제 의견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납득 안 된 거를 납득한 것처럼 또 설명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빼고 가능한 한 이 사람이 끌어당김에 있어서 느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 여러 가지 시각화랑 끌어당김, 확언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했는지를 한번 상기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거는 느낌을 의도적으로 갖고 그 느낌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네빌 고다드 책이랑 조셉 머피의 책을 같이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원하는 것을 누리는 그 느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 느낌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서 그것들을 흐트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꽉 잡고 그것들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방식이 이 책에 어느 정도 힌트가 담겨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다음 챕터도 계속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